북구에는 대략 적게는 2, 300만, 많게는 400만이 오는데 이걸 북구에 머무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 자원화 하는데 지금은 판다가 내년 3월에 온다지 않습니까? 그 판다가 온 데가 북구입니다. 지금은 그런 구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381억의 돈이 들여서 판다 집과 먹이 11억 가면 들여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많게는 300만, 400만이 판다를 보러 온다고 하는데 판다 인형부터 판다 집, 판다 모든 것을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패밀리랜드 부근에는 이제 먹는 문제, 잠자리 문제, 놀이 문제 많이 해결될 겁니다. 판다 가고 북구에 있는 복합 쇼핑몰 오고 그리고 심심하고 놀 때 5.18 묘역 가고 문등산 가고 저는 황당무계한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518시간 5.18 기간에 하자는 겁니다. 공연.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불러와서 저기 전라북도의 새만금처럼 하지 말고 5.18 묘지 부근에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청년의 모든 세계의 청년들이 음악을 이야기하고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518시간 공연을 만들자. 그래서 몇십억 투자해서 얼마나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해서 세계의 젊은이들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쩔 때는 공연도 하고 어쩔 때는 쉬고 그런데 언제까지 5.18 때문에 우리가 기억사에게 묻혀서 암울하게 5.18을 보내야 됩니까? 저는 5.18을 수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이 일본에 있는 폭탄을 맞았던 핵폭탄을 맞았던 히로시마가 그걸로 관광객을 300만 500만 모으고 있고 독일의 분단의 장벽에 분단을 보기 위해서 분단의 과정과 통합 과정을 보기 위해서 독일의 분단에 500만 700만이 옵니다. 광주의 5.18을 보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내란을 겪은 민주주의를 경험하기 위해서 광주에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공간을 그렇게 청년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5.18 부근에 마을을 또는 5.18 역사 순례지를 5.18 사적지를 1시간 간격의 차량을 운행하게 하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게 하고 또는 도보로 가게 하고 그래서 내가 말바오 시장에 쉬었다가 1시간 후에 또 차 타고 전남대 정문 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말바오 시장에 김덕령 장군과 관련된 말도 크게 좀 만들어가지고 말도 한번 타고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경제가 좀 들뜨들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안 해서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저는 정치인은 실행하고 추진하는 능력도 굉장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홍길동이가 진짜로 장성에 살았습니까? 심청이가 곡성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관광 상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지 우리가 장성이 홍길동에 산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김덕령 장군, 의병장은 북구의 사람이라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김덕령의 형상과 말 크게 두 마리는 말바오 시장에 세워놓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김덕령 장군도 타고 오는 관광객도 타고 때로는 그 의병장 놀이도 하면 안 됩니까? 동강대 사거리에서 전남대 후문까지 차를 막고 일주일에 한 10일간 거기서 김덕령 말바오 축제하면 안 됩니까? 거기다 전국에서 유명한 막걸리 축제를 한다든가 우리 북구에요. 막걸리 집도 있고요. 맥주집도 있고요. 맥주 만드는 집이요. 그리고 음료수도 판 데 있고요.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KTNG 홍상점도 있습니다. 식음료가 다 북구에 있습니다. 이건 활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광주 1호 공단이 본청공단입니다. 본청공단 가셔보면 너무나 열악하지 않습니까? 본청공단에 그런 축제를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발휘해서 방금 말씀하신 문화와 관광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다. 관리를 잘하고 상을 잘 탈 수는 있으나 변혁과 혁신의 도전은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북구가. 다른 데 다 보십시오. 다른 데 민선자치인들 와가지고
얼마나 다른 다치구는 많이 변합니까?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는 북구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북구는 상대방이 볼 때 촌이라고 합니다. 촌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광주 북구가 제일 잘 나갔는데 지금은 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촌이라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들을 겁니까? 여전히 또 저같이 변혁과 도전과 이런 자세 없이 또 그런 것 없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관리하고 넘어가면 북구는 여전히 북구는 지금 완전히 그런 기획에 놓여 있습니다. AI 문제가 있고 통합이 되어 있고 고속도로 문제 있고 또 광주역이 변화가 되어 있고 그런 구도에서 북구가 굉장히 그런 지점에 중요한 지점이 와 있는데 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뭐 북구민들의 선택이겠죠. 두 번째 말씀은 북구가 한때는 문화가 굉장히 일본지였고 지금도 광주 전체적으로 문화의 벨트가 가장 잘 된 데가 북구입니다. 자 보십시오. 비엔날레,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국립박물관, 중해공원 벨트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점으로서만 활동을 하지 이것이 선으로서 면으로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꼭 북구의 문제가 아닌 시의 문제라고 해서 북구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문제를 태야죠. 이걸 벽을 허물어야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중해공원 벨트 내에 있는 문화권을 연결하고 그것이 운암동에서 연결되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술의 전당에 가면 김밥 싸고 거기서 밥 먹고 와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앞에 있는 식당과 그 앞에 있는 시장을 가서 연계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방법이 돼야죠. 그리고 좀 더 확대된다면 그것이 전대후문 상권과 말바오 시장까지 연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게 하냐에 따라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북구가 1년에 대략 말바오가 아니라 5.18 묘역과 무등산에 대략 한 3,400만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 표현으로 하면 미꾸라지 목욕하듯이 갑니다. 북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18 묘역과 무등산만 들렸다 간다는 이야기죠. 들렸다 가게 하기 전에 뭘 하게 해야 되냐면 광주는 어느 누구도 광주에 올 사람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에 올 사람을 미리 파악을 해야죠. 그 간단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SNS를 통한다면 광주에 올 사람들을 다 미리 체크해서 그분들에게 광주의 모든 자료를 제공해 줘야죠. 북구의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잠잘 곳, 먹거리, 또 좋은 시장, 맛있는 공간 이런 것을 다 해주고 그분들에게 미리 대략 북구에서 만든 상품권을 한 10만 원 주면 한 12만 원 정도 줘서 쓰게 가고 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저는 말바오 시장도 들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무등산에 들려서도 하고 또 말바오 시장과 무등산과 5.18 묘역에 대한 부분도 저는 저렇게 놔두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마을마다 특화된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충분히 가나가면 그럼 마을 기업 뭐요? 그런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주먹밥을 만들고 무등산 부근에서 만들고 있는 뚜부도 만들고 광주 무등 탁주도 만들고 이런 것을 세팅해서 2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김치와 엮어서. 그런데 광주 오면 도시락 다 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파악해서 5.18에 올 사람들 파악해서 여기 오면 그때 경험할 주먹밥도 있고 또 그때 경험할 막걸리도 있으니까 세트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왜 광주에는 기념품 하나 없을까? 광주에 기념품이 없습니다. 광주에 와서 할 거 기념품이 없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기념품 만들자 했더니 의원님 무등산 수박 있잖아요 이러대요. 무등산 수박은 특산품입니다. 기념품이 아니에요. 광주의 오미하고 연결된 광주 오미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김치,
무등산, 비빔밥, 송정리, 떡갈비, 김치 한정식 이것과 버무리면서 충분히 그런 관광과 문화를 특성화시킬 수 있다. 광주는 북구는 특별하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문화도 자산도 역사도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된다면 무등산과 5.18에 올 사람을 미리 다 체크하고 점검해서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미리 정보를 다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쓸 수 있는 것을 상품권으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꿔서 그분들이 여기서 쓰고 간 돈은 북구에서 그 자본이 그대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자치와 교육과 문화가 좀 되지 않을까. 자치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때는 북구가 김재균 청장이 있을 때 주민참여 예산제로 가장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브라질에서 가져온 이 예산 제도 자체가 북구에 과연 잘 되고 있는 거냐? 저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잘 되려고 하려고 하면 예산의 1%를 한다든가 최소한 1, 2% 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청년이 좀 개입하게 해서 청년의 목소리가 좀 개입되게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자치 두 번째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더 활성화돼 비율도 2, 300억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시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청년의 목소리가 개입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을 계획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알구메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의 아테네 민주광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역할입니다. 북구청 광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달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누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과 논의하고 또 그런 것이 쌓이고 단순히 북구가 광주가 민주주의 광주 정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골목 속으로 마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 교육 또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복합 쇼핑몰 임동에 오는 것은 저는 복합 쇼핑몰이 3개 오는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복합 쇼핑몰이 오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이 돼야 되는데 상생의 방법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구와 시가. 그래서 그 상생의 대책을 저는 빨리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여전히 안 세우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눈치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북구청장이 된다면 1차적으로 그 소상공인과 복합 쇼핑몰이 어떻게 서로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야 한다고 보고요. 교통 문제는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4가지의 들었던 아까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마트하게 교통 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덜 됐습니다만은 그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북구는 좀 괜찮지 않을까. 대신 호남 고속도로와 이 지하철 2호선 구간이 광주 북구 구간이 다 끝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문제는 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같이 병합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도로를 놓는 문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북구의 교통난은 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